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자소서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게 나의 성장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새벽에 퇴근할 때는 있지만 특히 첫 사기업인 스타트업을 다닐 때는 노션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자소서를 정리하고 작성했어요. 안녕하세요, 강하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토크하다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공무원에서 스타트업,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대기업까지 이직을 하면서 작성했던 저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직을 준비하면서 가장 공들였다고 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직할 때마다 정말 공들여서 썼던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자기소개서를 단순히 경력 요약으로만 보지 않고 회사한테 나를 설득하는 전략서라고 생각하고 썼었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자기소개서는 회사 언어로 내 경험을 번역하는 글이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자소서를 나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했어요. 내가 왜 필요한 사람인지, 이 회사가 날 왜 뽑아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스스로에게 먼저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왜 채용을 할까? 내가 했던 경험 중에 어떤 경험이 이 회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회사는 왜 날 뽑아야만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자소서의 시작이었어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들을 먼저 파악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소서가 단순히 내 이야기가 아니라 회사 입맛에 맞춘 설득의 글로 바뀌더라고요. 즉, 내가 뽑혀야 할 이유를 회사 입장에서 납득 가능하게 풀어내도록 노력했어요. 두 번째, 노션으로 정리하고 이모지까지 써서 시각화했어요. 저는 지원했던 스타트업과 대기업 모두 자유 형식의 자소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노션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자소서를 정리하고 작성했어요.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한눈에 보기 쉽게 핵심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쓰는 거였어요. 제목 옆에는 이모지도 붙여서 시각적으로도 구분되게 만들었고요. 내가 한 업무를 프로젝트별로 나눠서 정리하고 각 프로젝트 아래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 왜 그 일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해결했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땠는지 이 4가지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단순히 이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끝내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으며 그 일을 통해서 팀이나 조직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특히 숫자 같은 정확한 수치를 표현해서 나의 성과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어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공제 대상이었지만 실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을 신고 절차를 재정립하고 신고 방법을 매뉴얼화하면서 그동안 누락되던 매입세액을 반영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몇 년, 몇 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얼마의 환급세액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 과정 그리고 수치 기반의 성과까지 구체적으로 풀어냈어요. 이렇게 작성하니까 제가 단순히 주어진 일만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개선하고 조직에 실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었어요. 세 번째, 부족한 점도 솔직하게 그리고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를 보여줬어요. 자기소개서에 나의 실수나 약점을 담으면 안 좋게 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는 오히려 그게 나의 성장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저는 회계와 세무 쪽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이나 파이썬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좀 약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초반엔 회사 내 개발자분들과 소통을 하거나 데이터 추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어요. 그 약점을 대학교 전공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고 특히 전공 수업에서 자바스크립트나 SQL 아니면 파이썬 같은 내가 부족한 수업을 직접 듣고 공부했어요. 그 결과 이후에 회사 내에서 회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개발자분들과 기술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자연스럽게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할 때 필요한 회계 데이터까지 직접 쿼리를 통해서 추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을 했어요. 이런 경험들은 단순히 제가 그냥 업무만 처리하는, 주어진 업무만 처리하는 수동적인 인재가 아니라 기술과 실무 사이에서 문제를 연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었어요. 이처럼 내가 이러한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어떻게 성장을 했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나는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어요. 제가 이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솔직히 운이 진짜 좋았어요. 저는 대학교를 아직 졸업하지 않은 상태지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학력을 전혀 보지 않았고 오로지 자소서를 통해 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입사 조건에 관련 전공 학사 학위자라는 입사 조건이 있었지만 제가 이전 회사에서 오랫동안 쌓은 경험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셨고 지금은 다행히도 회사와 대학교를 병행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운이 따랐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운을 기회로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했고 회사에서도 주어진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족한 점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새벽에 퇴근할 때는 있지만 특히 첫 사기업인 스타트업을 다닐 때는 칼퇴가 밤 12시일 정도로 새벽 퇴근을 매일같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내가 일을 스스로 찾고 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나의 능력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런 모습을 저의 자소서를 통해서 좀 좋게 봐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회사에서 주어진 일만 가만히 처리하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스스로 찾아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결국엔 내 실력이 되고 그게 성장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물론 건강과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그걸 기본으로 깔고 우리가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회사라는 공간에서 그저 시계만 바라보면서 퇴근을 기다리는 삶보다는 무의미하게 시간을 버리는 그런 삶보다는 내 삶을 내가 주도하고 내 가치를 스스로 높여가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그렇게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솔직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공무원에서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하고 나서 진짜 많이 혼났고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상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어요. 공무원과 스타트업 정말 조직 문화가 너무 달라서 생겼던 문제들 그리고 제 멘탈이 완전 와장창 박살났던 순간들 이런 공무원 탈출 후 현실 적응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풀어볼게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여전히 흔들리고 완벽하지 않지만 제 자리에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점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힘내봅시다. 지치지 않게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게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게요. 그때까지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